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팀원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접수 시작 하루 만에 2,700건을 넘었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과 동시에 환불을 안내하는 사칭 문자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빛을 끌어들여 실내 채광을 유지하는 고기능성 블라인드가 개발됐습니다. 블라인드를 현장에 설치해본 결과 냉방기기와 조명 에너지를 덜 쓰게 돼 전기 사용이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피해 규모가 역대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남미, 브라질과 유럽 곳곳에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는데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대 온라인 통합 정보 시스템이 해킹당해 32만여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범행 주체와 목적에 대한 단서는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며 학교 측은 2차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고온 건조한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등 북남미 대륙은 물론 유럽 곳곳에서도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최근 위성에서 촬영한 미국 서부 산불 영상입니다. 지난 24일 시작된 불길과 연기가 날이 갈수록 확산하는 모습이 우주에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부를 중심으로 100건에 육박하는 산불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면적만 8,800여 평방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15배 크기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피해만으로 LA시 크기보다 커지면서 역대 5번째 규모입니다. 로키산 국립공원이 있는 덴버 인근에서 주민 1명이 숨졌고 수천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t is intense because we knew it was coming for this house and this neighborhood directly, and it did. 현지 검찰은 이번 산불이 40대 남성 용의자가 불타는 자동차를 협곡에 밀어넣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남미 브라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 최대 열대 습지인 판타넬 지대 산불이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대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47년 만에 최악의 건조기후로 언제 진화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직접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E a gente não cuida disso, esse país não merece o Pantanal. O Pantanal é patrimônio da humanidade, pela diversidade de coisas que tem aqui. 35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본사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생방송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Bucava lì dietro al casale degli Strozzi e poi le fiamme, insomma, alte, una brutta cosa. 북마케도니아에서도 30건이 넘는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인접한 알바니아 서부도 몇 주째 진화에 애를 겪으면서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가 지난달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을 기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기상학자 브라이언 브렛 슈나이더에 따르면 데스밸리의 7월 평균 기온이 섭씨 42.5도였습니다. 전 세계 수천 개 기상 관측소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월 평균 기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입니다. 앞선 최고 기록도 역시 데스밸리에서 2018년 관측된 7월의 평균 기온 42.3도였습니다. 특히 7월 4일부터 12일까지 연속 9일 동안 최고 기온이 51.7도 이상이었고 밤에도 수온주가 32.2도 이하로 떨어진 날은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도시 수십 곳도 7월에 역대급 더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7월 평균 기온이 37.7도로 지역 역사상 가장 더운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일본도 전국 곳곳에서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측 사상 126년 만에 최고 더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강한 햇살을 피하기 위한 양산 판매와 수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나고야 등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37도에서 39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めっちゃ暑い。夏バテになっちゃって最近全然ご飯食べれなくなって 지난달 29일 도치기현과 군마현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넘어가는 등 지난 한 달은 1898년 이후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됩니다. 또 지난달 22일에서 28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열사병 환자만도 12,600여 명에 달합니다. 학교에서는 냉각수 스프레이기를 설치하거나 양산을 쓰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暑いのでお母さんにも熱中症気をつけろって言われて日傘さしてきました。 6일 연속 폭염이 이어진 도쿄 중심부. 길을 건너는 사람들 대부분도 양산을 쓰고 있습니다. 日傘も絶対持ち歩いても欠かせない感じですね。 유례없는 폭염에 양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 구두 가방 수리 전문 업체는 우산과 양산 수리 전담 부서를 따로 신설했습니다. お客様の問い合わせっていうものが本当に年々増えてきました。ニーズの高まりの背景としてはやはり日傘っていうもの自体が大き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도쿄에 있는 유명 잡화점의 지난달 양산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적어도 이번 달 중순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덥고 습한 한증막 같은 날씨를 피해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그늘막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쉬다 보면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동해에서 그물에 잡힌 상어는 2022년 한 마리에서 지난해 14마리로 급증했고 올해는 벌써 13마리나 됩니다. 촉수에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부산 해안가에서는 해파리 수십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여름 폭염으로 가축 21만 6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폭염으로 닭 19만 9천 마리와 돼지 1만 5천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용 마리수의 각각 0.1%, 0.14%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가축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개분무 설치 등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져 음식이 상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식중독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세균성 식중독균은 섭씨 32도에서 43도 사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증식된다며 조리한 음식이나 배달 음식은 2시간 안에 먹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은 음식은 상온에 보관하지 말고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하며 다시 먹을 때는 충분히 재가열한 뒤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올여름 평년보다 폭염 일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음식을 만들 때 고기나 달걀을 만진 뒤에는 꼭 손을 씻고 충분히 익혀 먹는 등 건강을 위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마 이후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1,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 질환 발생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이 신고한 온열 질환자가 1,195명으로 집계됐고 특히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9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세부 질환별로는 열 탈진이 52.8%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2.4%, 열 경련 14.5%, 열 실신이 9.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한낮에는 물론 밤이 돼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아 냉방기기가 아니면 실내 온도를 낮추기가 쉽지 않죠. 국내 연구진이 설치만 해도 실내 온도를 3, 4도 낮추고 또 전기 에너지도 줄일 수 있는 기능성 블라인드를 개발했습니다. 취재의 임늘솔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한낮에는 물론 밤까지 뜨거운 요즘 강한 태양빛을 막기 위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보지만 실내 온도를 낮추려면 냉방기기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실내 온도를 낮추고 실내 밝기 조절도 가능한 고기능성 블라인드를 개발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블라인드는 기존 알루미늄 블라인드에 고반사 필름을 붙여 빛뿐만 아니라 태양열을 80% 이상 차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더 낮출 수 있는데 냉방 에너지로 환산하면 20% 정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전체를 여닫는 기존 블라인드와 달리 위쪽과 아래쪽을 각각 다르게 연출할 수 있어 자연광을 활용한 실내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기존 블라인드가 태양빛을 차단하기만 했다면 이번에 개발한 고기능성 블라인드는 태양열을 차단하면서도 빛은 그대로 끌어들여 그동안 주변 건물에 가려져 햇빛이 약한 곳에도 자연 채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쪽은 태양빛이 그대로 실내로 들어오게 하고 아래쪽은 빛을 차단하는 방식인데 조명 에너지 사용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사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기존 차양 대비 20%의 냉방부하 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차양 제품에 고반사 슬릿을 적용한 제품으로서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일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고기능성 블라인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말 화곡 119 안전센터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쓴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보니 블라인드 설치 후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열이 많이 들어와서 냉방기기를 켜도 좀 많이 덥고 쾌적하지 않았는데 설치한 이후에는 확실히 열 차단이 되고 냉방기기의 사용량을 좀 줄여도 확실히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블라인드가 상용화되면 여름철 냉방 조명 에너지 절감을 통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산림청이 무더위 속 시민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을 공개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최종 선정은 산림청이 지난 4월 국민 3,062명에게 도시숲 916곳을 추천받아 선호도 조사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 정도, 경관적 가치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한 것입니다. 최종 선정된 도시숲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 개선형, 주민 건강 증진형, 주민 참여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기후 변화형의 도시숲은 도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은 도시숲은 여름철 한낮 평균 기온이 도시 중심보다 3에서 7도 낮고 평균 습도는 9에서 23% 높아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며 미세먼지는 평균 25.6%, 또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값싼 주석 염화물을 이용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김동석 교수 연구진은 주석 염화물을 활용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핵심 소자인 전자수송층의 표면 결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수송층은 태양전지에서 전자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얇은 막으로 표면 결함은 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AS-700 민간 유인 비행선이 첫 시범 비행을 마쳤습니다. 중국 항공산업공사는 지난 목요일 비행선이 후베이성 직먼시 장허공항에서 이륙해 2시간 동안 관광 비행에 대한 성능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선은 단일 캡슐형 유인 비행선으로 조종사를 포함해 최대 1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4,150kg, 최대 비행거리는 700km에 달합니다. AS-700은 관광 비행뿐만 아니라 환경 모니터링과 다양한 과학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하루 만에 2,700건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2,70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집단 분쟁 조정 접수는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분쟁 조정을 어제부터 신청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쟁 조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환불이나 상품 발송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문자가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입니다. 문자 안에 주소를 누르면 한국소비자원 사칭 사이트가 뜨는데 클릭 즉시 악성 어플이 깔리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범죄 집단에 전달됩니다. 티몬에서 주문한 상품 배송을 안내하는 스미싱 문자도 발견됐습니다. 이 문자를 클릭하면 네이버 피싱 페이지로 연결돼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게 유도하고 보상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티매트 환불을 악용한 스미싱 정황이 탐지됐다며 이렇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환불 신청은 받지 않는다며 이를 유도하는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는 바로 끊고 링크도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위메프와 손을 잡고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본 잠식 등 신용도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사업비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이 위메프에 입점하게 됐는데 결국은 미정산 피해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YTN이 입수한 위메프 내부 문서입니다. 위메프가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선 국가계약법상 계약 이행 보증이 필요한데 위메프는 신용 문제로 SGI 서울보증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지 못했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증 대신 계약 이행금 명목으로 사업비의 15%를 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기유통센터는 위메프의 재무 상황이 부실한 사실을 알고도 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마케팅과 홍보 등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서 위메프가 따낸 돈만 1년에 32억 원이 넘습니다. 위메프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1,400여 곳을 입점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정산 피해자만 더 늘려준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6월 이미 미정산 사태를 예견하고 있던 위메프가 판촉 행사에 적극 나서면서 입점한 소상공인 판매 실적도 한 달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5월, 6월부터 얘네가 진짜 이걸 이렇게 종영을 하고 쿠폰을 막 붙이는 건가? 그게 저는 너무 의심이 들어서 근데도 쿠폰을 세게 붙여서 계속 올리더라고요, 매출을. 중소기업 유통센터 측은 국가계약법에서 보증 대신 허용한 계약 이행 보증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자본 잠식 기업을 공모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나라 돈을 부실한 기업에 맡길 수 있다는 허점을 파고든 위메프, 결국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티몬, 위메프 사태의 파장이 공연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겨우 벗어난 공연계로서는 뜻하지 않은 돌발 악재에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여름에 열렸던 대중음악 페스티벌입니다. 대규모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과 먹거리, 각종 문화 행사가 어우러진 복합 축제 상품들입니다.
축제는 성공적으로 열렸지만 정작 기획사는 일부 행사의 입장권 판매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페스티벌을 티켓을 팔았는데 대략적으로 손해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억이란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객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저희 티켓을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모두 다 티켓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회사들은 대부분 축제 형식의 공연을 만드는 대형 기획사들입니다. 연극과 뮤지컬, 클래식 공연 등은 기존의 예매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했고 위메프 등은 야외 페스티벌 상품 예매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공연 기획사들도 대부분 예매와 동시에 바로 대금을 받았고 자체 예매 시스템을 갖춘 대형 공연장도 불똥을 피해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경우에는 자체 매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위메프로 예매한 관객은 소수인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메프로 예매한 관객들에 대해서도 관람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통한 공연 입장권 판매는 이미 일반화된 만큼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의 회계 처리와 대금 정산 방식, 시기 등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전북대학교 온라인 통합 정보 시스템이 해킹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등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대학 측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면서 2차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 학사 업무를 관리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에 해커가 처음 접근한 건 일요일인 지난달 28일 새벽. 같은 날 밤 10시 두 번째 시도에서 보안을 뚫었고 약 6시간가량 야금야금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등 무려 32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바로 홍콩과 일본의 IP를 공유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디가 시작인지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국정원과 다음에 전북경찰청이랑 같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이튿날 점심 무렵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범행한 건지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북대는 해커가 통합 정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교육부 주관 대학 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데 이런 평가가 무색해졌습니다. 처음에 유출됐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니까 70 몇 개의 항목들이 다 유출됐다고 떠가지고 더 심각성을 더 느낀 것 같아요. 대학은 해킹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또 피해 사실 조회 페이지를 만들고 2차 피해 접수 창구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학내 모든 정보 시스템의 보안 절차를 강화해 비슷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소비자 피해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 요구하고 다른 신원 정보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기술 분야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현지 시간 2일 미국 법무부가 AI칩 판매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칩은 점유율 80%를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MD 등 경쟁업체들은 엔비디아가 이 같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의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런AI 인수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보도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린 기능성 블라인드가 아니어도 생활 속에서 에어컨 없이 실내 온도를 더 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방 안에 물건들을 정리해 공간을 넓혀 공기가 잘 순환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뽑거나 콘센트 전원을 꺼두면 실내 온도도 낮추고 전기 절약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인 만큼 온열 질환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